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금 학교를 어디 선정할까? 전공을 뭐 선택할까? 일단 유학을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30-40대 분들한테 아마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그 주제가 어느 애청자분께서 인제 이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중요한 빅뉴스를 하나 듣고 저한테 캡처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먼저 감사드릴게요. 뭐냐면은 근데 이것도 거의 한 20일 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사실은 지금 집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매일 일을 하느라고 인제 공사만 끝나면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메일이라도 인제 여러분 메일 보고서 체크해서 올려 드린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분 거를 먼저 올리면 지금 뭐 선택할지 모르겠고 뭘 잡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이렇게 혼돈스러운 분들한테 어쩌면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재 여기 돌아가는 상황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여기서 자료를 서치해 보고 제가 어느 지역하고 사진도 같이 캡처해서 보내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이 지역 관련돼서도 사진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요. 캐나다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왜 있잖아요. 은퇴자들이 가서 살고 싶은 지역. 근데 그 살기 좋은 지역이 캐나다 전체 한 5군데 정도가 5 위권 안에 이 밴쿠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BC주가. 그래서 온타리오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빅토리아 섬도 있고 근데 이 BC주도 그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도 밴쿠버 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비가 많이 오고 좀 으슬으슬 춥고 습도도 좀 높고 그래서 노인들이 살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죠. 왜냐면 노인들은 이렇게 해가 좀 많고 좀 날씨가 좀 더 온화하고 이렇게 겨울에 여기도 춥지는 않지만 으슬으슬 비 오면 그러잖아요, 우중충하고. 그래서 이 BC주 중에서도 밴쿠버에서 한 4 시간 5 시간 정도 가면은 제가 얘기했죠. 이 밴쿠버를 넘어서는 순간 뭐 산맥이라고 로키 산맥. 로키 산맥 밑에 좀 가장자리에 오카나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호수가 가운데 쫙 있고 주변에 거기가 과일이 굉장히 잘 되고 연중 따뜻하고 그다음에 햇빛이 연중 한 거의 10 개월 정도는 거의 햇빛이 항상 나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 뭐 수박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과일이 되는 동네가 오카나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소도시가 켈로우나가 관광지로 유명한데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자연을 경관을 좋아하고 좀 밴쿠버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쪼끔 떨어진 곳에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다가 거기서 제가 요번에 여행을 가는 도중에 거기를 들렸었어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운전 중이라 그 동네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 근처에 저희가 인제 제가 저번에 영상 보냈을 거예요. 호수도 있고 햇빛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 넘어가는데 계속 비가 왔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근데 거기만 딱 그렇게 해가 나고 진짜 딴 동네 같았어요. 해가 나고 비도 없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또 시골의 한적함 그러면서 모든 시설이 갖춰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도시마다 한 3-4만 정도 인구인데 이분이 보내주신 그곳은 펜팅턴이라는 지역인데 바로 그 근처에 퀼로아나라하고 피치랜드 그쪽을 저희가 이번에 지나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제 살기가 좋다 보니까 노인들이 인제 노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케어 센터들이 많아요. 너싱홈이라든가 이렇게 케어 센터 이런 곳은 뭐냐면은 중병은 아닌데 노인들이 혼자서 살 수가 없을 때 거기서 식사 다 제공되고 의료진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케어를 그러니까 간호 보조를 다 받아야 되는 분들이 사는 곳이
그쪽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햇빛도 좋고 따뜻하고 비도 안 오고 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이 케어 센터가 그 의료진 부족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신문에 막 나고 한참 그랬는데, 제가 전에 그 데이케어도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뭐 웨이팅 리스트가 많고 그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데이케어 센터도 부족해서 그 직업도 정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그 나라의 부족 직업군으로 가야지 환영을 받고 이민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노령화가 되면은 모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뭐 IT 산업이 발달해도 사람 아이들 케어하고 노인 케어하는 거는 직접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랄까 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라든가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부족한 사태가 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 예상은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급부상하게 됐냐면은 이 케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소도시를 공략하라고. 소도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곽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BC주 오카나강 그 캘로우나 쪽은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은퇴하면 가서 살고 싶은 지역이에요. 저도 이번에 가면서 가서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좀 여기서 살고 싶다.' 근데 밴쿠버도 살기 좋지만 일단 햇빛이 정말 많고, 그래서 그 제 인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 사막화 현상처럼 나무가 있긴 있는데 뭐 왜 뭐 그 땅이 막 보이잖아요. 그 완전 숲이 우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없고 눈도 많이 없어서 물이 좀 약간 부족해요. 근데 대신 또 호수가 다 그걸 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소도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추세인데다가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캐나다가요, 제가 마니토바에서 밴쿠버에 이사 왔잖아요. 이거는 딴 나라 이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운전면허증도 다시 바꿔야 되고요. 의료보험증도 다시 바꿔야 됩니다. 희한하죠. 같은 나라인데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 틀려요. 법도 틀리고 조건도 틀려서 하물며 헬스케어 이 다른 주나 그런 데서 다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에 오게 되면은 쪼끔 더 어떤 스텝을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저도 인제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해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전반적으로 그래요. 뭐 리얼터도 뭐 마니토바에서 BC주로 온다 그러면은 여기 준하는 자격증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인제 어쨌든 바꾸는 조건들이 쪼끔씩 있어요. 아주 까다롭진 않은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더구나 그 소도시에 누가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로 다 빠져나오는 추세에 그 자격증 바꾸는 조건도 까다로워서 안 되죠.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간호사 직업이요, 사실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3 교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낮에만 근무할 수 없잖아요.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신 그래서 월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3 교대로 하는 근무인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30-40 대가 사실은 간호사 되기는 쉽지 않아요. 3년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조무사가 굉장히 뭐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것도 주마다 달라요. 마니토바에서는 6 개월 공부하면 간호조무사가 돼요. 저 아는 분도 간호사분 남편이 영어가 잘 안 됐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허드렛일 하시다가 그래도 그게 월급도 좀 더 낮고 전문 자격증이니까 6 개월 공부하시고 자격증 따서 간호조무사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환자나 노인들 좀 이렇게 거동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이렇게 휠체어 옮기기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트도 더 갈아야 되고 침대보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간호사들은 환자 그 집중적인 진료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그 좀 이렇게 중노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노동을 다들 안 하려 그러는 분위기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애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사람도 모집 많이 하고 인력이 딸리고 전문가도 또 많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민 오시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든지, 그리고 캐나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주권을 따고 전문직으로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저는 많이 봐서 6 개월만 했기 때문에 유학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합해서 1 년짜리 이상을 들어야만이 유학 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BC주 같은 경우는 칼리지마다 가서 보시면 한 1년 정도 코스 들으면은 이런 간호조무사라든가 그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여러분들 공략하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세대.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자 20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 실버 산업. 앞으로는 실버 산업에 뜨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헬스케어 쪽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부족권입니다. 다만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인제 덴틀 쪽으로 공부를 했지만 일단 라이프 사이언스니까 이 인체 공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암기 과목이 많고 막 심리학도 해야 되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그 범위가 쪼끔쪼끔한 과목들을 한 거에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15, 18 과목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왜냐면 이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거고 보호하는 거고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쪼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좋지만은 이렇게 많이 안 권했는데, 어차피 현재 부족 직업군으로 이게 지금 계속 딸리고 앞으로 노인층은 더 증가할 것이고,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은퇴 노인들은 점점점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BC주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데이케어, 그러니까 어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노인 케어 간호조무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사는 너무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특히 인제 특히 닥터분들도 가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닥터분들 여기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이게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먼저 시도해 보시면 거기서 경력 쌓고 언어가 자유로워지면 얼마든지 의사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언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닥터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한 가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학 용어는 다 원어로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좀 경험을 쌓으면서 좀 다른, 이게 환자 케어하는 게 많이 달라요 한국하고. 이게 그것부터 많이 여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간호 공부를 좀 하면서 닥터를 하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오카나강 지역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아마 칼리지도 케어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이트 제가 한번 찾아보고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쪽에서 너싱 케어 간호조무사 이쪽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캐나다든 뭐 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캐나다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헬스케어하고 이 데이케어 쪽은 괜찮아요. 정말 비전 있고. 근데 인제 이쪽이 쪼끔 인제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다,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은,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후드, 관광산업, 그다음에 제빵 이런 것도 아직은 괜찮고요. 왜냐면 먹고 사는 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가끔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쉐어하려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나눌게요. 그리고 이분 칼럼을 보니까 어느 업체, 제가 업체를 차마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무슨 사이트에서, 아니 유학원에서 그쪽 지역에 간호조무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인제 유학생을 모집하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막 진행할 건데, 아마 유학원뿐만이 아니라, 왜 유학원이나 이주공사는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나라 현실에 맞는 이민자들을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앞으로 이게 헬스케어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세요. 아마 계속 부족할 겁니다. 아마 이쪽 오카나간 그쪽 지역에.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주변에서 봐도 많이 오세요. 이 비시주로. 이제 60대 70대 분들도 이렇게 나나이모 빅토리아 섬에서도 오시고 온타리오에서도 오시고 최근에는 이렇게 또 알버타주에서도 오시고 마니토바에서 오고 저도 마니토바에서 왔지만 그래서 많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 헬스케어 쪽으로는 아마도 BC주가 좀 괜찮을 거예요. 데이케어도 그렇고. 뭐 여기 아니더라도 근데 인제 쪼끔 어쨌든 여기는 필요한 직군이긴 하지만 이민이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소도시 마니토바나 사스케추 유콘보다도. 그거는 인제 참고하시고 해당 지역의 간호조무사 프로그램을 꼭 보시라는 얘기.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정보로 이렇게 헬스케어 쪽은 앞으로도 계속 노인 케어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캐나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많이 안 시키다 보니까 힘든 공부를 안 하려 그래서 다들 예 더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금 망설이신 분들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깊은 고민하지 마세요. 제 영상 보면 정말 내가 이제 미용 기술을 하든 이 헬스케어를 하든 데이케어를 하든 빵을 하든 그냥 본인한테 맞고 정말 할 수 있다 싶으시면 그냥 하셔야 돼요. 자꾸 저한테 이렇게 꼭 집어서 해 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후회를 하세요. "아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더 전망이 좋고 이게 더 낫던데 왜 해피맘에 그때 이걸 하라 그랬지?"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그러세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제가 찾아서 제가 선택을 하지 누구한테 "이거 어때?" 저거 한테 저는 잘 이런 걸 안 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무슨 얘기 들으면 다 이렇게 사이트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이분이 보내 주신 케어 센터도 제가 다 들어가서 다 봤어요. 진짜 지금 사람들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쪼끔 심각해서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문제가 쪼끔 있을 때는 얘네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심각해지면 막 신문사 부르고 방송 때리고 난리 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움직여요 사실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꼭 와야 되겠다.' 근데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오지 마세요. 고생 정말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헬스케어 쪽도 다시 좀 보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공부 지금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영어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영어 때문에 취직이 돼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지금 계속 이런 문의가 와요. 근데 정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영주권자들은요. 빨리 간호조무사 하세요. 빠르잖아요. 특히 마니토바나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 6 개월 코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하셔 가지고 그거 따 가지고 하시면 괜찮아요, 이 직업은 정말. 물론 인제 하다가 또 업그레이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제 리모델링 공사 빨리 하고요.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